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국산 조기경보기 개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국산 조기경보기 개발은 아직은 우리 군이나 정부에서 정식으로 개발하겠다는 소식은 없고요. 지금은 업체 관계자들에게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히는 이번에 대한항공과 카이가 전자전기 개발 사업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전에 제가 전자전기 개발 기술이 조기경보기 개발 기술과 많이 비슷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자전기 개발 사업을 하고 있고, 각 업체들이 바로 이 전자전기 사업을 따기 위한 홍보 과정에서 전자전기 기술을 기반으로 조기경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조기경보기 2차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군에서 가장 강력히 원하는 조기경보기는 미국 보잉의 E-7 조기경보기인데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지금 보잉은 E-7 조기경보기의 가격을 너무 비싸게 불러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과거에도 보잉은 자신들의 조기경보기 가격을 너무 비싸게 불러서 이미 한 차례 사업이 취소된 적이 있고, 그 당시 우리 방사청에서는 업체 관계자들을 소집해서 국산 조기경보기의 개발이 가능한지를 문의했고, 그 당시 우리 업체 관계자들은 국산 조기경보기의 개발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원래는 E3 조기경보기 후에 후속 조기경보기의 구매 계획이 없던 미국이 영국을 위해서 개발되고 있던 미국 보잉의 E-7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만일 미국 공군이 E-7을 도입하게 되면 우리도 E-7을 유산군 사원죠. 그러니까 FMS로 구매할 수 있게 되고, 그리 되면 보잉이 더 이상 우리를 상대로 바가지를 씌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방사청은 바로 중단되었던 조기경보기 2차 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 우리도 미처 몰랐던 게 보잉은 아주 공평했다는 점입니다. 결론은 우리 공군에게만 바가지를 씌우는 게 아니라 보잉은 공평하게 자신들의 군대인 미국 공군에게도 바가지를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공군과 보잉이 아주 긴 시간 동안 가격 협상을 했고, 물론 어떻게 되었든 타결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공군도 보잉으로부터 바가지를 쓰게 되면서 당연히 그 가격은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전가가 되고, 그래서 분명 FMS로 구매하는 건데도 미국 보잉은 우리에게도 바가지를 씌우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E-7의 판매를 승인하면서 4대의 조기경보기 가격으로 49억 2천만 달러를 승인했고, 우리 돈으로 대략 6조 7천억쯤 하는 가격이었는데요. 솔직히 미국 국무부에서 이 가격을 승인할 때 많은 분들이 보잉과 협상을 통해서 가격이 이보다는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미 미국 공군이 E-7을 대당 1조 5천억 수준으로 구매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별로 낮아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끝내는 우리 방사청은 보잉과 가격 협상을 했지만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우리 방사청이 조기경보기 2차 사업에 4대의 조기경보기를 도입하기 위해서 책정한 비용이 3조 900억이었던 것에 반해서 알려지기로는 보잉은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요구하는 가격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가격을 부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예 협상 자체가 불가능한 가격 차이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건 우리는 기존의 2737 피스아이 조기경보기를 보잉과 상업거래 방식으로 도입을 했고, 그 덕에 피스아이의 수리 부품도 상업거래를 통해서 도입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상업거래 방식이라 피스아이의 부품 가격은 보잉이 부르는 게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스아이의 유지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E-7을 FMS로 구매하게 되면 당연히 부품도 FMS로 구매할 수 있어서 유지비가 저렴해질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요. 문제는 이게 좀 묘해졌죠. 결론은 너무 비싼 가격 때문에 미국의 트럼프 정권에서 E-7의 도입을 취소해버린 것입니다. 물론 미국 정부에서 E-7의 도입을 취소했다고 해도 여전히 나토와 영국 등에서 E-7을 도입할 생각이기 때문은 개발은 되겠지만, 만일 정말로 미국 정부에서 E-7을 도입하지 않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우선 E-7의 구매 자체는 이미 미국 국무부에서 판매 승인을 했기 때문에 FMS로 구매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부품은 FMS로 구매하지 못하고 이번에도 보잉으로부터 상업거래를 통해서 도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E-7을 도입함으로써 얻으려 했던 장점이 전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끝내 3차 입찰에서 최종 후보를 정하지 못하고 4차 입찰로 넘어가서 지금은 4차 입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결론은 보잉은 4차 입찰의 비용 등의 문제로 참여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4차 입찰에서 스웨덴의 사브와 미국의 L3 해리스만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도 보잉은 자신들은 4차 입찰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3차 입찰에서 제안한 조건들은 유효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그건 그냥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보잉의 E-7을 선정하는 건 우리나라의 법률로도 불가능합니다.
만일 4차 입찰도 결렬되고 다시 5차 입찰을 하고 5차 입찰에 보잉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보잉의 E7을 선정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 4차 입찰에서 만일 우리 군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면서도 우리 방사청이 제시한 가격 안에 들어오는 후보가 있다면 우리 공군이 반대를 하든 말든 우리는 그 회사를 최종 협상자로 선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보잉이 아무리 뭐라고 하든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보잉의 E7을 선정하는 건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우리의 조기경보기 사업의 후보로 4차 입찰에 참여한 회사들은 전부 하나같이 우리나라에게 조기경보기의 기술을 이전해주겠다고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단순하게 기술 이전을 해주는 정도를 넘어서 우리 업체를 참여시켜서 기체의 일부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사브사는 지금 우리 카이와 협력하기로 했고 미국의 L3 해리스사는 우리의 대한항공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회사가 사업에 승리하게 되면 우리에게 납품하는 조기경보기의 일부를 우리나라 업체에서 조립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스웨덴은 정확히 몇 대를 우리나라에서 조립할 건지를 저는 모르겠지만요. 미국의 L3 해리스사는 2대는 미국에서 2대는 우리나라의 대한항공에서 최종 조립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 이전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전자전기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후보도 대한항공과 카이입니다. 현재 전자전기 사업은 카이와 한화가 한 팀을 이루고 있고 대한항공과 LIG가 한 팀을 이루어서 경쟁을 하고 있고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우리가 개발하는 전자전기는 항공기의 개조 개발의 모든 과정을 우리 스스로가 하는 최초의 사업으로 참고로 우리가 바로 전에 했던 백두2 신호정보 수집기 사업도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미국의 L3 해리스와 같이 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개발하는 전자전기 사업은 우리가 최초로 항공기를 개조 개발하는 모든 과정을 우리 스스로가 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자전기도 글로벌 6500 비즈니스 여객기에 일종의 레이더와 비슷한 광대역 전자전 장비를 탑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우리가 조기경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전자전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의 전자전기를 개발하는 업체는 어느 정도 조기경보기를 개발하는 기술도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조기경보기 2차 사업을 통해서 스웨덴 사브나 미국의 L3 해리스로부터 조기경보기 기술까지 이전받게 되면 그 회사는 완벽하게 조기경보기를 개발할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드디어 카이와 대한항공 업체들로부터 국산 조기경보기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슬슬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조기경보기 2차 사업을 통해서 4대의 조기경보기를 도입하면 우리 군은 총 8대 조기경보기를 가지게 되는 건데 우리에게 조기경보기 추가 수요가 있냐는 의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2737의 조기 퇴역입니다. 지금 우리는 보잉으로부터 4대의 2737을 도입해서 운용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 조기경보기들을 운용하는 데 들어가는 운용유지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우리가 피스아이 조기경보기를 2011년경에 도입을 했는데요. 이미 그동안 유지비만 3천억이 넘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가동률도 우리 군이 요구한 75%의 가동률을 채우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현재 항시한대 조기경보기를 공중에 띄우는 게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이미 단종된 부품도 많고요. 결론은 우리가 도입한 2737은 미국 공군에서는 운용하지 않는 기체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유지비 상승 그리고 부품의 조기 단종 문제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우리 공군은 바로 이번 2차 사업을 통해서 E7을 도입하고 우리가 보유한 2737도 E7으로 개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에 E7이 아닌 다른 기종이 들어오면 그게 불가능해집니다. 물론 보잉에게 별도로 2737의 개량을 의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보잉이 개량 비용으로 얼마나 부를지는 너무 뻔합니다. 우리가 피스아이 조기경보기를 그 당시 구매할 때 대략 대당 4,500억 정도를 들여서 구매를 했는데요. 아마 보잉은 2737을 E7으로 개조하는데 그 가격의 2배는 부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2737을 E7으로 개량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스웨덴 사브나 미국의 L3 해리스에게 개량해주라는 것도 아예 새로운 기체를 개발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힘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업체 관계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냥 피스아이를 조기 퇴역시키자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조기 퇴역도 아닙니다. 피스아이는 최초의 기체가 2011년에 국내에 반입되었고 그래서 이미 그 수명의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앞으로 조기경보기 2차 사업을 통해서 조기경보기에 대한 기술 이전을 받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조기경보기를 개발하려고 하면 아마 앞으로도 10년은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2737을 수명 30년 정도만 채우고 수명 연장 없이
그리고 개량 없이 퇴역시켜버리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국산으로 채우자는 의견입니다. 정말 미국 보잉이 피스아이 개량에 대당 1조 원에 가까운 비용을 요구한다면 저도 개량 없이 퇴역시키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우리가 개발하는 조기경보기로 채우자는 건데요. 문제는 그렇다고 해도 우리나라 국내 수요가 조기경보기를 자체 개발하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고작해야 4대의 조기경보기를 도입하기 위해서 국산 조기경보기를 개발한다는 건 경제성이 너무 없죠. 실제로 과거에도 우리가 조기경보기의 개발을 포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필요한 조기경보기의 수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개발을 포기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작 4대의 조기경보기 수요를 위해서 국산 조기경보기를 개발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업체의 의견에 제 의견을 첨부하자면 국산 조기경보기를 4대만 도입할 게 아니라 8대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 12대의 조기경보기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런 수요는 어떻게 나오느냐 했을 때 결론은 우리가 지금 조기경보기 2차 사업을 하는 이유는 지금 항시한대의 조기경보기를 공중에 띄워서 운용하는 것에 반해서 앞으로는 2대의 조기경보기를 공중에 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4대의 조기경보기를 도입하면 항상 2대의 조기경보기를 공중에 띄울 수 있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우리는 4대의 피스아이를 보유하고 있지만 조기경보기를 항상 공중에 띄우지 못하고 아주 많은 전력 공백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일이 된 건 피스아이의 가동률이 우리 공군이 원하는 75%를 충족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지만 문제는 그런 피스아이의 가동률이 75%를 달성한다고 해서 항시한대의 조기경보기를 공중에 띄울 수 있냐는 것입니다. 결론은 가동률 75%를 달성해도 항시한대의 조기경보기를 공중에 대기시킬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 12대의 조기경보기를 도입해서 6대를 교대로 돌려서 항시 2대의 조기경보기가 공중에 대기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대면 항시 2대의 조기경보기를 공중에 확실하게 대기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필요한 조기경보기의 수량이 8대가 아니라 12대여야 하고 그래서 국산 조기경보기를 8대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우리가 개발하는 조기경보기를 해외에 수출해야 하고 충분히 수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우선 미국에서는 궁극적으로 앞으로는 공중의 위성이나 무인기로 조기경보기를 대체한다고 하지만 우주에 위성을 띄워서 조기경보기를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몇 나라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나 일본도 힘들고 잘해야 미국이나 중국 정도가 우주의 위성으로 조기경보기를 대신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기경보기의 수요는 충분히 있을 것이고 앞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의 위협에 대비해서 많은 나라들이 조기경보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도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적군이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미사일을 탐지할 조기경보망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조기경보망을 구축하는 건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상의 탄도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미사일 조기경보망을 구축하는 것보다 오히려 공중에서 탄도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조기경보기 몇 대를 도입하는 게 더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중국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동남아 국가들, 그러니까 필리핀이나 베트남 등의 조기경보기 수요가 발생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조기경보기는 탄도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새롭게 등장하는 조기경보기에는 기본 중에 기본적인 기능일 뿐입니다. 당장 우리나라에 제한되고 있는 조기경보기 후보 중에도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능력이 없는 기종은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우리가 개발하는 기종도 탄도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미사일을 탐지할 능력을 가져야 하는 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당연히 스텔스기 탐지 능력도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런 기능뿐만 아니라 현대의 조기경보기는 전투기와 합동을 해서 작전을 하는 합동교전 능력도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생한 인도와 파키스탄 공중전에서도 파키스탄의 제이-10 전투기가 인도군의 라팔 전투기를 격추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조기경보기와 합동하는 합동교전 능력 때문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동교전 능력은 현대의 조기경보기에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더욱이 우리나라에게는 무조건 있어야 하는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조기경보기와 전투기가 같이 싸우는 합동교전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요격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기경보기에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능력이 있고 그걸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아군의 전투기에 전달해서 합동교전을 할 능력이 있어야 조기경보기가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공중발사 미사일로 상승 단계의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당연히 기본이어야 하고 실제로 이 점 때문에도 보잉의 E7은 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결론은 그럼 당연히 합동교전용 데이터 링크로 우리가 개발하는 링크K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우리의 링크K를 보잉의 E7에 통합할 수 있을지를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E7을 도입하지 말고 국산 조기경보기를 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번 조기경보기 2차 사업에서 사브의 글로벌 I를 더 선호하시는데요. 바로 전자전기 사업과 연계를 위해서 저는 사브의 글로벌 I보다 미국의 L3 해리스사를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기경보기 개발 기술을 대한항공이든 카이든 한 회사로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전자전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전자전기 개발 사업에서 대한항공이 선정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한항공은 LIG와 손을 잡고 있는데요. LIG가 전자전기에 들어가는 전자전 장비를 국방과학연구소와 같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자전기 사업은 대한항공과 LIG 연합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고 바로 L3 해리스가 조기경보기 사업에서는 대한항공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L3 해리스사가 선정되어야지만이 L3 해리스사로부터 조기경보기 기술이 대한항공으로 이전되게 되고 그럼 대한항공이 전자전기 사업과 그리고 조기경보기 조립 등을 통해서 확보한 조기경보기 개발 기술로 국산 조기경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최고 성능의 조기경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조기경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이 한 회사로 집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L3 해리스를 더 선호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L3 해리스는 기존의 백두투 사업 등 우리나라와 협력해서 여러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조기경보기를 개발하기 시작하면 L3 해리스를 통해서 우리가 개발하는 조기경보기의 기술 자문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업체들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의 전자전기도 글로벌 6500 비즈니스 여객기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조기경보기 후보들도 글로벌 6500 비즈니스 여객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하는 국산 조기경보기도 글로벌 6500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글로벌 6500은 기체가 너무 작아서 조기경보기의 주 레이더가 360도를 커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브와 이스라엘 레이더도 처음에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군의 ROC를 충족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저는 내심 글로벌 6500보다 더 큰 기체로 조기경보기를 만들어서 주 레이더가 360도를 커버하는 조기경보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아직까지는 국산 조기경보기를 개발하자는 이야기는 우리 공군이나 방사청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대한항공과 카이 등에서 전자전기 사업을 홍보하면서 전자전기를 기반으로 조기경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서 나온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분명 보잉의 E7이 선정되지 않고 스웨덴 사브나 미국의 L3 해리스가 선정되면 이 두 회사들은 전부 조기경보기 기술을 이전해준다고 이미 이야기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정말 우리나라에 국산 조기경보기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